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북의 IT 트렌드를 읽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쪽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주부터 시작해서 경남 이쪽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관련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좋더라도 우산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차 페스티벌이 좀 됐어요.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언제부터 탈 수 있을까요? 셔틀이 아니라 택시요. 셔틀은 정해진 구간만 다니는 것들이죠. 이걸 위해서 세계 각국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산하의 웨이모가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역시도 테슬라 차량으로 무인주행, 자율주행 택시를 해서 우리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버튼 한번 누르면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뭐 앨런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화가 되고 있지는 않죠. 자,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선언을 했었던 겁니다.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 디자인을 공개를 했고요.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2년 후인 2023년에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만날 수 없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앱티브하고 힘을 합쳤었죠. 그래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서 로보택시를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술을 쓰니까. 그리고 뭐 법적인 거라든지 일단 로보택시가 주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는 것들 미국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공개된 모습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사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오닉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져 있죠. 가장 특징은 위에 있는 이 초록 색깔, 약간 파란 색깔인데 원통형의 라이다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치 경찰차가 지나갈 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인주행차인 거를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디자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 후방, 범퍼 이런 것들에 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서 보면 이거는 무인주행차구나. 이걸 알려주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로보택시구나. 이걸 알려준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또 생각해보게 되면은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단다라든지 할 때 위에 이렇게 경광등 같은 걸 달아놓다 보니까 이거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해두죠. 실내에도 카메라 센서가 달리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상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감지하고 경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예정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계바늘이 다 같이 2023년, 그러니까 2년 후를 가리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상용화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말이 이때부터 쉽게 호출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베이징 쪽하고 상하이 쪽이라든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용화에 들어갔죠. 도시에서 유료 실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들하고 한 2년 정도는 격차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번에 모셔널이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현대차 잘하고 있다 파이팅!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사가 뭐죠? 현대차가 메타버스에서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공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기사들이 그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면밀히 보게 되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는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에 선택한 서비스는 로블록스예요. 이게 좀 특이했었습니다. 이미 제페토에는 소나타 N9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성장을 했었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래픽과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달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탄탄한 실적이 있었고 소확개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회사가 됐죠. 자, 이게 타이틀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이름은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라는 맵을 만든 거예요.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 어드벤처에는 앞으로 총 4개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현재 공개가 된 거는 퓨처 모빌리티 시티하고요. 페스티벌 스퀘어 이 두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10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에코포레스트라는 걸 공개한다 그래요. 뭐 에코포레스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캠핑장 같은 것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레이싱 파크 그리고 스마트 데크 캠퍼스가 오픈된다라고 합니다. 자, 모양 보시게 되면은 이 디자인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위에는
UAM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에서 원래 우버하고 함께 진행하기로 했었던 도시명공 모빌리티, 요걸 타고 하늘을 나는 거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상에는 목적기관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요 네모난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용이 가능하고, 또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타이거였던 걸로 이미 기억하는데, 이 로봇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에 있는 세계 시리즈는 넥소하고 아이오닉 5, 이건 뭐 GV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현대차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구현해 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로블록스냐? 제페토도 있는데? 제페토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엔 약합니다. 제가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고, 게임용 메타버스가 있고, SNS용 메타버스가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게임용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맵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많이 있게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오픈 베타이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막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기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일단 무시하세요. 로블록스의 맵을 만들고 나면 유료로 갈 이유가 없겠죠. 정식 오픈을 할 땐 스페인어가 추가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은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사용해보지 못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로블록스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맵을 활용해보고 나서 어떤지 느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메타버스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현대차 얘기면 나온다 했었죠. 현대차에서 하반기에 경형 SUV 모델인 캐스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장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그 내부는 뭐 심플하니까 공개는 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전장은 3595mm, 휠베이스가 2400mm, 전폭이 1595mm, 전고가 1575mm인데 뭐 이런 수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절한 비율을 보자라면 레이보다 높이가 살짝 낮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크기는 비슷하고요. 그 외형을 좀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 현대자동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 잘 만들죠. 지금도 캐스퍼 홈페이지 캐스퍼.현대.com 티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캐스퍼 하게 되면 이게 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걸 뒤집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캐스퍼는 그 유령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 유령.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캐스퍼라고 들어가자마자 보이게 되는 것들이 일단 유령의 눈동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부분 밑에 있는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을 찾고 있는 게 동그란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램프는 아닙니다. 메인 헤드라이트는 위에 있고 요거는 이제 보조수단이에요. 아침에 쓸 수 있는 주광등 같은 것들. 자, 지금은 스펙이 제대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얼리버리 예약 기간이에요. 얼리버드 예약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실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약 알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디자인이 공개가 된 겁니다. 디자인면은 뭐 제가 디자인은 계속 호불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근데 약간은 좀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런 형식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깔끔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귀엽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또 이제 어떤 것들 백이 몇 개가 들어가고,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골프백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고, 차박에 또 적용 가능한가? 뒷좌석이 얼마나 평탄하된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빨리 좀 제대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작품이라고 할까요? 이 얼리버드로 나오는 요거는 생산이 9월 15일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뒤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올해 가을 안에 출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네요. 경차임 경차보다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경영 모델인 만큼 가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옵션이 들어간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 1,500 정도라고 합니다. 이 1,500이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일반 모델은 1,000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거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예약을 한번 걸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약판, 무슨 스마트폰 같네요. 제 예약 알람 일정이 나와 있는데,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약 알림을 신청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얼리버드 예약을 시작하게 되는 게 9월 중순에, 그러니까 알림 신청하고 나면은 9월 15일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예약금만 결제하고 고민은 나중에 계약금 얘기하는 거죠. 뭐 1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런칭하게 되면 정식 런칭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고, 차량 배송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라고 하니까 그 겨울 되기 전에 배송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혜택도 줍니다. 슈퍼 얼리버드 티켓. 그래서 얼리버드를 하게 되면 100명한테는 최우선 출고를 해주겠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들어가 있죠. 5,000명한테 주는 거고요. 캐스퍼 카쉐어링 시승권 5,000명한테 또 8시간 이용권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인식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친구 하시고요. 근데 좀 귀찮은 게 있어요. 무슨 캐스퍼 유형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요거까지 해서 우리 스타벅스 기프티콘 녹음했으면 안 되는데 저희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확보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온라인 판매도 겸할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온라인 판매로 가야 될 겁니다. 그 복잡한 옵션들 같은 것들을 기계인들이 다 넣고 빼고 한 다음에 나 결제하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또 이제 노조들하고의 반발이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영업사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왠지 또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 준비 중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전기차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자, 전기차 얘기만 다루다 보니까 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거 온라인 판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묶어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차 캐스퍼를 공개했고요. 현대차 로블록스 맵이 나왔고, 아이오닉5 로봇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대차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서 드리게 됐네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내용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나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IT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노출이 되면서 아,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시는 지금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름길 IT 소식 일상 IT였습니다.